삼척 지역의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인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른 공사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구와 화천에 이어 철원에서도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 간에 국방개혁 요구안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닐수거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 수거업체가 수거했지만 최근 들어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가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전에 맞춘 생활 리듬과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가 심했던 삼척 지역에서 이번 수해가 인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요. 실제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척시 오분동은 이 때문에 주택 20여 채가 침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주택 20여 채가 침수된 삼척 오분동 마을입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하천 중간 부분의 둑이 터져 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철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공사가 하천 제방을 임시로 터놓은 겁니다. 문제는 하천이 1년 동안 이 같은 상태로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구조물이 이번 교량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 양 옆으로 둑이 뚫려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이 둑을 철거한 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하면서 이번 태풍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컸던 건 교량 바로 뒤에 자리한 주택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은 이전부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 건설에 2번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도급 도양건설에 2번을 요청했었고, 시청 건설과에 제가 또 요청을 했었고, 이래서 총 6번을 빨리 좀 취해야만이 우기 처리니까 정 안 되면은 임시 CT8이라도 해서 만들어 달라고, 임시 뚝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태풍 미탁 당시 시간당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너진 둑 사이로 물이 범람했고 토사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재민들은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 주시고 전부 다 여기 우리 오분동 동네를 이주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못 삽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오분동 마을 주민 이주를 적극 검토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측도 이재민의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고 피해 복구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지금 원룸에 가는 부분은 다 해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태풍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부터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대응까지 요즘 도내 접경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양구와 화천에 이어 철원에서도 국방개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범국민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동대응에 나선 도내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들이 국방개혁 요구안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 전면 중단하라! 철원 지역 150개 지역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합당한 대책을 내올 때까지 계약적인 국방개혁에 반대하고 일방적인 부대 이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월 양구 지역 투쟁이가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단체 행동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일 화천에 이어 21일 철원 지역까지 접경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원과 화천 등 도내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23일 2차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공동 건의안과 협약에 대한 초안을 잡는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5개 지역 군수가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응에 나선 도내 5개 평화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국방개혁 요구안을 놓고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원과 화천은 전면 백지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미 이사단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양구 지역은 백지화보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방개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인제와 고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조금씩은 좀 다르다 보니까 뭘 우선으로 한다라고 딱 하기는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 공동협의체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관련법 개정과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제1요구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 각 지역별 지역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대 추진이들도 공동대응과 함께 상경투쟁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를 산양 주서식지로 판단했지만 실제 관찰에서는 산양 분변토와 잠자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사업 노선이 단순 이동로로 판단됐다며 환경부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케이블카를 위해 설치되는 지주 높이가 40m 이상이어서 산양이 이동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캐나다와 일본 등은 산양과 케이블카가 공존하여 운영 중인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협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검토 의견을 확인해 향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신고받은 환영철 국회의원의 대법원의 상고심이 오는 31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8,700여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90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확이 끝난 농촌 들녘마다 하얀 비닐로 동그랗게 감아서 쌓아놓은 볏짚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겨울 내 축산 농가에서 소들에게 먹이는 조사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 농가에서 이 조사료 비닐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수거가 안 돼서 마을에 쌓아놓고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1000여 마리를 키우는 영월의 한 마을입니다. 축사마다 하얀 비닐로 볏짚을 포장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으로 다른 사료보다 저렴해 많은 농가들이 조사료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포장 비닐 처리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바로 조사료 포장 비닐입니다. 이 소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비닐이 이렇게 쓰레기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쌓아진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한 민간 수거 업체가 조사료 비닐을 수거해 갔는데 최근 들어 이윤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닐 집화장은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 어쩔 수 없이 축사마다 비닐 쓰레기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관하다 보면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처리를 못하게 되면 뭐 불을 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사료업체와 영월군에 수거 문의를 했지만 모두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뿐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뭐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집합
모아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죠.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은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사료 비닐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비닐의 수거 처리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월뿐만 아니라 평창과 철원 등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포 살린다 이러면 그거를 가축을 먹이로 쓰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사육하는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사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외곽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지자체장이 이걸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인력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 영월군은 조사료 비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통보받은 이후에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공동 집화장을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이제 공동 집화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영월군에서 올해 생산된 군포 쌀리지만 11,000톤. 수거 주체를 둘러싼 혼란으로 대책 없이 비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속초시가 추진하는 영랑호 개발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영랑호를 가르는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산불을 이유로 호수변의 작은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완충 지역 없이 호수를 인공시설물로 채워가는 것은 철새뿐만 아니라 영랑호로 서로 연결돼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전 감각을 일으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능 막바지 준비 사항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과 복도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고사가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교사와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집니다. 복도에서도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발걸음 소리까지 잦아들게 합니다. 별로 안 나와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수능날 효율성이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수능 시간대로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모든 친구들이 다 어려울 거면 어려울 거고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도내 수능 시험 응시생은 13,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원정 시험 등으로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은 예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7개 시험지구 교육청이 있는데요. 춘천 시험지구 교육청에 12개, 원주 시험지구 교육청에 14개, 그다음에 강릉에 6개, 속초 양양에 6개, 그다음에 태백 삼척 동해에 각각 2개씩 해서 총 44개 시험장으로. 교육청은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실전 감각과 시간관리 요령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불수능은 아니더라도 모의평가처럼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가 예상되는 만큼 오답노트 등을 통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득점 전략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걸 만들었을 텐데 다시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좀 다시 확인하는, 그리고 아는 부분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는 일과를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추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통해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랜드가 시설 분야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난해 1월부터 노사 전문가 협의를 진행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경쟁 입찰 부분 근로자와 합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자회사 전환 대상은 시설관리와 오폐수 처리, 제설 용수 처리 등 시설 분야 9개 용역 부분 311명입니다. 이에 앞서 경비와 시설 등 7개 분야 1,650여 명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고, 이 중 석광산업 근로자 161명은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22일 SGI 서울보증 동해지점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발송했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예정대로 내년 1월 서울보증 동해지점이 폐쇄되면 영동 남부지역 주민들의 보증 서비스 이용이 크게 불편해질 것이라며 지점 존치 이유를 요청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또 KTX선 동해 연장과 동해 경제자유구역 등 영동 남부지역 SOC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동해지점 존치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 소식부터 전달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태풍 미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원더급 지역인데요. 삼척시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하고 의료 급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태풍 피해로 주택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피해민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이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은 원주시가 치악산 자연휴양림 주민우선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주시가 12월부터 치악산 자연휴양림 주민우선 예약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치악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20%를 원주 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약 후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휴양림 관리소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셔야겠고요. 성숙한 휴양림 예약과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옥수수 종자 수매 소식입니다. 내년도 도내 옥수수 농가들은 종자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몇 해 동안 이상기후로 옥수수 종자 생산이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량이 80% 정도에 그쳤는데요. 올해는 애초에 지난해보다 40% 많은 종자 옥수수를 심었고 이 중 90% 이상이 생산되면서 내년도 필요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합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와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우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6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춘천의 한 식당의 횡성 PC방, 홍천과 영월의 극장, 고성 대진항 수산시장 등이 뽑혔습니다. 몇몇 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영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동풍이 불고 대기 확산까지 원활해지면서 먼지 걱정 크게 없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3일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0도, 속초 13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속초와 원주 20도, 춘천과 강릉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주말까지 계속해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로는 비 소식이 있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